안녕하세요. 네, 여러분하고 오늘 교실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서정문학 개념학습 그 내용 바탕으로 80페이지 첫사랑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공부하기 앞서 먼저 시 낭송, 시인의 이 시를 지은 고재정 시인이 직접 낭송한 것을 들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는 직접 낭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톤에서 낭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낭송하면서 시의 운율도 느껴보고 특히 이미지 제가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자? 감각을 다 깨워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들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래야지 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꼭 한번 톤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80페이지 같이 볼까요? 첫사랑 고재종.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1ön부터 천천히 내용 정리해보죠. 자, 1ön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시의 내용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어와 서술을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연. 주어가 뭐예요? 주체. 눈이죠, 눈. 눈이 뭐 하고 있죠? 도전하고 있습니다. 1ön은 눈의 도전이에요. 쉽죠?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나요? 꽃 한 번 피우려고. 자, 이때 꽃은 어떤 꽃을 말합니까? 진짜 꽃인가요? 겨울에 꽃이 피나요? 눈이 내리니까 겨울이잖아요. 자, 이 꽃은 그래요. 눈꽃입니다. 나뭇가지 따위에 꽃이 핀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보이는 눈. 사진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교과서 81페이지에도 있는 사진입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모습. 마치 꽃이 핀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1ön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을 드러낸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법 정리할 건데요. 먼저 보이는 표현법 뭐가 보입니까?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이 도전한대요. 마치 뭐처럼? 사람이 아닌 눈을 사람인 것처럼 도전한다고 표현했죠. 그쵸? 네,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의인법 나온 김에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첫 번째, 생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한다. 어때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무가 생각을 하고 있다. 나무가 슬퍼한다. 다 뭡니까? 의인법이겠죠?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두 번째, 말을 듣거나 하거나. 자, 말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듣는 것도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말 상대인 것처럼 표현하면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야 하고 부르죠. 그럼 그 순간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도전처럼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의인법이 쓰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보이는 표현법 뭐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하고 의문 형식으로 종이를 했는데 정말 물어보는 건가요? 답은 정해져 있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많은 도전을 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드러냈죠. 누구나 아는 사실을 쉽게 말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려는 그런 표현법, 서리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찾았나 모르겠는데 책에서 정리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았나 모르겠는데 멈추지 않았으랴 하고 물어보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정서, 화자의 태도 이런 게 드러나지 않나요? 놀람, 감탄, 탄식, 즉 화제의 고조된 정서가 드러나지 않나요? 영탄법이 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탄법 그러면은 어떤 감탄의 형식, 어떤 감탄문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명령적인 어조로 끝나거나 아니면 의문형의 어조로 끝나도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는 거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정리할 거고요. 영탄법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쉽게 생각하면은 느낌표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느낌표 어울리죠? 그렇죠? 느낌표 쓴다고 해서 크게 잘못했다? 그렇게 뭐 아주 어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연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이라고 그랬고요. 2연 보겠습니다. 자, 2연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보았겠지. 남부분 춤췄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 수백 번. 뭐가? 눈이요. 그쵸? 눈이 두드려보고 춤추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꽃 한번 피우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그쵸? 2연은 눈의 도전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부분이에요. 뭐가 쓰였죠? 싸그락싸그락 하는 의성어, 남부분 하는 의태어. 싸그락싸그락은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태고요. 남부분은 책에 뜻이 쓰여 있죠. 눈이나 꾸짖 따위가 흩날려 어지럽게. 의태어 시각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눈의 시련을 구체화했죠. 구체적으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형성했습니다. 음성 상징어의 이미지의 그런 표가 저번 시간에 같이 정리해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그렇죠? 흔들리는 나뭇가지. 1연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전? 미끄러지길 수백 번. 그렇죠? 도전과 2연에는 시련.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시련도 같이 있다고 2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3연에 뭘 표현했죠? 마침내 표현한 저 황홀 보아라. 황홀이에요, 황홀. 황홀을 표현했다? 뭐죠? 맞아요. 눈꽃을 표현한 거죠. 눈꽃을 표현한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황홀한 모습이겠죠? 여러분, 아까 1연에서 공부할 때 사진 봤잖아요. 마치 어떤 모습? 동화 속에 온 듯한 신비로운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사진 말고 실제로 본다면 더 황홀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연이래. 첫 번째 행에서 뭐라 그랬어요? 3연의 첫 번째 행.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 나뭇가지에, 그 좁은 나뭇가지에 눈꽃이 쌓이는 일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거였고요. 바람 불기 때문에
어때요? 금방 휙 날아가죠. 흔들리죠. 바람 휙 불면 금방 날아가죠. 그래요. 이 꽃을 이루기, 눈꽃을 피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햇솜 같은 마음이죠. 햇솜 같은 마음. 어떤 마음? 햇솜 같은 마음. 햇솜이 뭐예요? 솜이에요, 솜. 솜인데 햇솜. 햇솜이 뭐냐? 그 해에 새로 난 솜이에요. 솜은 하얀색이죠? 그래요. 근데 묵은 솜이 아니고 햇솜이에요. 솜은 원래 하얀데 햇솜이니까 더 하얗겠죠? 어떤 마음? 눈에 그런 하얀, 순수한 마음. 눈이 하얀색이니까 그렇게 빛됐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가요? 눈이 눈꽃을 피운다고 뭐 점수를 더 줍니까? 뭐 수행평가 점수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다 퍼부어준 거예요. 3년은 나뭇가지에 핀 눈꽃을 표현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쓰여있는 표현법 뭐가 있을까요? 어떤 표현법? 다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어떻다고요? 황홀 보아라. 황홀 보아라. 황홀, 이런 말 자체에 화자의 태도, 보아라 에도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태도? 예찬적인 태도. 보아라. 여기에 눈꽃을 본, 눈꽃에 대한 화자의 어떤 고조된 감정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영타법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햇솜 같은, 그렇죠? 이 같은 쉽게 찾았을 거예요. 지구법도 우리가 같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연 보겠습니다. 봄이네요. 봄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눈꽃은 사라지겠죠. 그렇게 순수함으로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한, 그래서 겨우 피어낸 눈꽃. 봄이 되면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번 된 자리는 어떤 자리? 눈꽃이 있었던, 눈꽃이 녹은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뭐가 피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핍니다. 나뭇가지는, 가지는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대요. 뭡니까? 봄이 되면은 진짜 꽃이 피죠. 봄꽃이에요. 즉, 한 번 된 자리, 아프겠네요. 그쵸? 그 아픔을 통해 도달한 아름다움, 봄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쓰여있는 표현법 뭡니까? 역설법, 은유법. 왜요?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상처? 아름답다 말은 긍정적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상처. 그래서 보통 상처를 보고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끔찍한 상처, 흉측한 상처. 아름다운이라는 말과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죠. 상처는 주로 부정적인 그런 경우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즉 표면적으로는 이치 안 맞는 뜻이에요. 표면적으로 이치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절실한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역설법이라고 그래요. 즉 지금 본 것처럼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거예요. 아름답다, 상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동시에 나온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막 소리치는 건데 소리가 없대요. 모순된 말이 동시에 나왔죠. 역설법입니다. 아름다운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은유법도 쓰였다. 왜요? 아름다운 상처가 뭘 뜻해요? 봄꽃. 꽃을 빗대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유법도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듣고 나면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시 제목이 첫사랑인데 왜 첫사랑과 관련 지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선생님이 일부러 제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제목 빼고
시의 내용이 나오는 것만 설명드렸어요. 일부러요. 왜 그랬냐면요. 혹시 여러분 시를 감상하다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난감했던 적 없나요? 그러다가 제목을 보고 아! 하고 한 번에 의미를 깨달은 적 없습니까? 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의 제목 뭐죠? 첫사랑이죠? 자, 시의 제목은 시 전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목에서 주제가, 정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꼭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제 수능형 문제들은 수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이 먼저 나오죠. 이름부터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놓치기 쉬운데 반드시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능형 문제 풀다 보면은 특히 문학부분에서 보기, 상자 안에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도 저번에 노란색 풀면서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나요? 무슨 얘기냐? 작품을 감상에 앞서서 보기를 먼저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상자 안에 보기는 없지만 자, 제목 위에 지금 보이죠? 제목 위에 이 작품은 하고 보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작품은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첫사랑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는 현대 시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형 문제에서 상자에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이 정보에 맞게 시를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따라 이제 자연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아마 시는 먼저 그쵸? 눈이 내리고 눈꽃이 쌓이고 그리고 봄이 돼서 봄꽃이 피는 그런 장면을 먼저 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 첫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즉, 자연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발상을 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시는 어떻게 썼어요? 시는 그쵸? 첫사랑의 의미를 자연현상으로 형성한 거죠. 첫사랑의 의미 추상적인 것을 자연현상이라는 것으로 구체화해서 표현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자연현상으로 작품을 감상했는데 첫사랑의 의미 제목과 관련해서 이제 자연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이 첫사랑. 이제 우리가 자연현상으로만 감상했는데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1원과 2원은 어떻게 정리했었죠?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꽃이 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도전했다, 꽃피로 도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첫사랑을 위한 거지.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과 실현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많은 도전.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도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싸그락싸그락 두려보고 어떻게? 그녀의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렵겠죠? 내 맘 받을 수 있니? 하고 계속 똑똑똑 두려보기도 하고 진짜 춤추는 않았겠지만 남부무 진짜 춤추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번에 아마도 미끄러지고 수백 번 내 맘 받을 수 있니? 똑똑똑 하면은 아니 하고 거절하죠. 그렇게 미끄러지고 수백 번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시련 끝에 첫사랑을 이룬 적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사면은 어떤 모습? 나뭇가지에 눈꽃이 핀 모습. 황홀 보아라. 황홀이 눈꽃을 의미하는 거라고, 비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침내 표현은 뭐겠어요? 첫사랑의 미를 발견하자. 첫사랑이겠죠. 그리고 이 황홀에는 어떤 마음? 첫사랑을 잃었을 때의 기쁨이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수많은 도전 끝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 수백 번 한 끝에 그 사람이 내 마음 받아줬을 때 드디어 그래 나도 너 좋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황홀한 그런 기분, 황홀한 기분 들지 않았나요? 경험 없어도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홀은 첫사랑을 이룬 기쁨을 의미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사면의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써 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나뭇가지에 쌓이는 눈꽃, 바람 불면 휙 사라지죠. 이루기 어려워요. 그런데 첫사랑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첫사랑으로 결혼했다. 첫사랑으로 결혼하고 뭐 계속 끝까지 이어진다는 경우는 있자 하지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첫사랑은 대부분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어진 것 같아도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못 가요. 예, 첫사랑이니까요. 처음이니까 서로 실수도 많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간 사랑은 쉽게 이루기 어려운 그런 첫사랑이에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햇성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눈에 순수한 마음, 희생, 헌신 다 퍼부어주죠. 첫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첫사랑하게 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 그 사람을 향한 헌신과 희생.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일도 하기도 하죠.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하고 뭐 다 퍼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첫사랑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 가졌을 때 무언가를 바라고 뭐 어른들처럼 뭐 그 사람이 부자니까 그 사람 집 부모님이 뭐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연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봄꽃이 핀 모습, 아름다운 상처, 봄꽃이 핀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사랑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가지는 그 한번 된 자리. 자, 봄이 되니까 눈꽃이 사라진 거죠. 눈꽃이 녹은 자리예요. 그 한번 된 자리. 자, 봄이 되면 눈꽃이 사라진 것처럼 뭐도 사라져? 첫사랑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된 자리예요. 여러분 되어본 적 있죠? 굉장히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이 된 자리는 어떤 자리? 첫사랑으로 인한 아픔이에요. 여러분도 첫사랑을 잃고 나서 아파본 적 있나요? 자, 그렇게 아픈 걸로 끝나나요? 계속 아파하나요? 아니죠? 봄이 되면 봄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픔을 이겨낸, 아픔 끝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이겠죠? 여러분도 고통, 아픔만큼 성숙한다,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말 들어봤으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사연은 첫사랑이 끝난 후 이룬 성숙한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시의 내용은 정리해 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찾아볼게요. 시의 내용이나 표현법을 찾아봤고요. 자, 시의 3요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의 3요소 뭐 있었죠? 주제, 운율, 이미지,
심상. 기억나시죠? 자, 이미지 먼저 찾아볼게요. 심상 먼저. 82쪽 목표, 학습활동 목표 2번 문제이기도 한데요. 목표 1번에 2번. 이 시에 드러난 심상을 말해보고 이와 관련된 시구를 찾아보자고 돼 있죠. 이미지가 두드러진 시, 시구 찾아볼까요? 어디 부분이죠? 이미 정리해봤죠? 이연에 싸그락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유성어와 의태어 니까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하나 더 찾을 수 있긴 해요. 우리 책에 이 두 개만 찾았는데 하나 더 찾을 수 있기도 하죠. 휙, 살면에 휙 있죠, 휙, 그쵸? 휙도 이 말도 음성상징어니까 발음을 하면 휙 날아갈 사람, 이 부분도 심상이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 전반은요, 시 전반적으로 부분 말고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시각적 이미지겠죠.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고 봄이 돼서 봄꽃이 피는 그러한 모습, 그런 시각적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 전체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가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되죠? 운율이에요, 운율. 82쪽 3번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시에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자,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 찾아볼까요? 어딜까요? 자, 운율은 어떻게 형성된다? 반복되는 거 찾아보세요. 눈에 반복되는 거 보이죠? 어디 있죠? 자, 가장 먼저 찾은 부분은 아마도 이연의 싸그락싸그락 남부분일 거예요. 왜? 반복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러한 음성상징어가 오늘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상징어 하나 더 있었죠? 휙. 3인의 휙 있었는데 이 휙이 오늘을 형성한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음성상징어가 모두 오늘을 형성한다?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질문했었어요, 이거. 휙. 반복 없잖아요. 반복이 없는 음성상징어는 오늘을 형성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또 이연이네요. 또 이연에 보이는 게 그쵸? 겠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겠지의 반복.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은 겠지의 반복이라고 안 나오고요. 겠지하고 끝나죠? 겠지하고 끝나요. 이거 뭐라 그래요? 말 끝에 하는 거? 어미예요. 그리고 끝나죠? 종결어미. 이런 종결어미의 반복, 겠지 보이고요. 자, 또 있나요? 또 이연이에요. 반복되는 것도 보이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근데 미끄러지까지만 갔네요. 그러면 미끄러지의 반복?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같진 않죠. 완벽히 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한 글자만 빼고 비슷해요.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비슷한 시어, 유사한 시어의 반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또 이연에만 있어요. 보니까 지금. 자, 좀 범위를 넓혀서 시행을 볼까요? 1행과 2행, 이연의 1행과 2행, 싸락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췄겠지. 어떻게 뭘 했지? 어떻게 뭘 했겠지.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비슷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다? 반복은 운율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강조라고 그랬죠? 강조.
그런데 싸그락 남부부 미끄러지길 두드려봤겠지, 춤췄겠지, 다 뭐의 행동이에요? 눈의 행동이죠. 무엇을 위해서?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눈의 행동들. 무슨 얘기냐?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열정, 눈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그 효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활동 같이 정리할게요. 8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답만 확인해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다음 사진을 참고하여 이 시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1년, 2년은 나뭇가지에 꽃을 피게 한 눈의 도전과 시련이었고, 3년은 뭐였죠? 황홀 보아라. 뭐가 핀 거죠? 눈꽃이 핀 거였죠. 도전 끝에 피어난 눈꽃에 대한 예찬이었죠. 보아라 하고 영탄적으로 황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년 뭐가 핀 거죠? 봄꽃이 핀 거죠. 눈꽃의 진 후에 봄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1번도 보시다시피 일단은 자연현상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이 시의 제목이 첫사랑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내용이 어떤 건지 정리해보는 거예요. 왜 제목이 첫사랑이냐? 좀 긴데 다 한 이야기니까 그냥 읽어보도록 하죠. 이 시는 자연물인 눈과 꽃에 빗대어서 사랑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요걸 이제 자연물, 눈과 꽃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추상적인 사랑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구체적인 자연물로, 자연현상으로 형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빗대어라는 거죠. 빗대었다는 얘기는 두 대상 간에, 즉 사랑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자연물인 눈과 꽃, 이 두 대상 간에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 뭐예요? 둘 다 어때요? 쉽게? 가볍게? 아니죠. 모두 인내와 헌신의 과정,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그쵸?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첫사랑을 자연상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노력, 또 하나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는 눈꽃, 쉽게 사라지는 첫사랑, 그런 첫사랑의 아픔, 그리고 그 다음에 피어나는 봄꽃,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숙한 사랑, 이런 것들을 자연물과 사랑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을 발견해서 시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첫사랑의 이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필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필요하시면은 화면 멈춘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니까 일단 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시구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시구가 문제로 제시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시구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눈이 뭐 했다고요? 도전했다고요. 눈이 도전했습니다. 사람처럼 의인법 쓰였죠? 그리고 멈지 않았으랴. 음영이지만 답은 정해져 있죠. 얼마나 많은 도전, 많은 도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음영 표현을 썼죠. 답은 정해져 있다. 서술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도전했다,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노력했다는 얘기죠.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 꽃을 피우기 위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햇솜 같은 마음, 햇솜 같은, 하얀 햇솜 같은 어떤 표현입니까? 지극법이죠. 눈의 마음을, 순수한 눈의 마음을 햇솜에 비유한 지극법 쓰였고요. 말씀드렸죠?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눈처럼 하얀, 솜 하얗죠? 햇솜이에요. 묵은 솜이 아니고 그 해에 난 솜. 하얗겠죠? 더 하얗겠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강조한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표현한 저 황홀 보아라. 황홀이 뭘 뜻하는 거였죠? 그쵸? 눈꽃이 핀 거예요. 눈꽃이 황홀, 눈꽃을 황홀로 표현했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 운용법에 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건 뭘 뜻해요? 자, 첫사랑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첫사랑을 이뤘을 때의 황홀한 그런 기쁨, 첫사랑을 이룬 그 기쁨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아름답다, 서로 모순되는 말이죠. 그래서 뭐 역설법의 역설법,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상처는 봄에 핀 꽃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 핀 꽃을 상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운용법이라고 비유적 표현에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함축적 의미, 아름다운 상처, 첫사랑을 겪고 나온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한 아름다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나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이에요? 네, 시련을 겪고 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목표 세 문제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가 취하고 있는 발상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상도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인이 뭘 봤을까? 화자는 뭘 봤을까? 한겨울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 그리고 그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서 눈꽃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지나 봄에 눈꽃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핀 모습, 화자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시인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첫사랑도 저런 것이지 라고 거기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거죠. 그렇죠? 즉 이런 자연현상에서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죠.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는요, 자, 여기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의 흐름이란 말 있죠. 이 시의 전기방식입니다. 이 시의 전기방식. 봄에서 반대로 겨울에서 봄으로 눈이 쌓이고 눈이 녹고 시간이 지나 봄이 돼서 봄꽃이 피고, 그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물음표에 들어간 말, 어떤 발상? 말씀드린 대로 자연현상의 모습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떠올리는 그런 발상을 취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인은 반대로 이제 그 발견한 첫사랑의 의미를 자연현상으로 구체화해서 시를 쓰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심상 찾아봤습니다. 뭐였죠? 이연의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싸그락싸그락, 나뭇가지 눈이 부딪히는 소리, 눈이 내리는 소리, 청각적 심상이고요. 남분분 눈꽃이 흩날리는 모습, 눈이 내리는 모습, 시각적 심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운율도 정리해 봤죠? 3번, 이 시의 운율이 두드러지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이미 찾았던 부분이죠? 운율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연에 있었죠? 이연에 있었습니다. 이연에 싸그락, 남분분 그런 음성 상징어가 반복된 거 찾아봤었고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똑같지 않죠? 한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사한 시와의 반복. 겠지는 문장 끝에 반복되는 종결어미. 종결어미의 반복. 그리고 남부분 춤췄겠지. 싸그락싸그락 문 두드려 보았겠지. 뭐죠? 일행과 이행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 네 가지, 네 개의 운율을 찾아봤었죠? 효과, 어떤 효과? 눈꽃을 피우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제의 관련성. 결국 이런 요소들은요, 시의 주제, 즉 작가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해보고 시의 구성 요소가 주제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답은 사실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다 쓸 필요 없고요. 아, 그냥 이렇구나 라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주제는 도전과 헌신으로 피워낸 사랑의 가치와 정신적 성숙. 주제 정리해보자 그랬죠. 주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의 첫사랑은 쉬운 사랑,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남부분 춤추었겠지, 싸그락싸그락 뭐 두려웠겠지, 뭐 계속 미끄러지고 그렇게 도전을 계속하고 노력을 계속하고요. 해성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끝에 눈을 펴내고 그 끝에 첫사랑을 이루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 첫사랑은 금방 사라지고, 눈꽃이 녹는 것처럼, 봄이 되면 눈꽃이 녹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봄꽃이 피는 것처럼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고요.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 시의 구성 요소가 운율이나 이미지, 발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하고 있느냐.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의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자연현상, 눈이 내리는 모습, 특히 이런 싸그락 남부분 이런 표현들 반복되죠.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운율과 함께 실현 속에서도 눈꽃을 피우는 눈의 열정과 인내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만 쓰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그 열정과 인내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죠. 그렇죠? 반복이니까 그 노력하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이 더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러한 운율, 그리고 심상,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비유도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상처. 이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시의 주제, 사랑의 가치와 정신적 성숙이라는 시의 주제를 구체로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이 시를 총정리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학습활동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뭐 할 거냐?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과 관련지어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요. 그리고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몇 가지 더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역수활법이나 영탄법, 서리법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창작 연습, 짧지만 재미있는 창작 연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